명동의 1층 매장에 바닥권리금을 5억을 주고 들어갔어. 한류가 막 불었어. 막 대장금이 막 해가지고 K-팝이 막 해가지고 한류, 아씨. 근데 지금 여기서 권리금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요, 시설 권리금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변호사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1편의 재산 목록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2편에서 이제 연달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험금 여러분 있잖아요. 보험금. 보험금도 예상 해지 환급금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 적극재산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거는 언제자 기준으로 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인파탄 시점. 기본적으로는 이혼 소송 제기 날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사에다가 해지 환급금을 조회를 하고 그거는 회신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금액을 특정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혼 소송이 길어지게 되면은 길어진 날짜만큼 해지 환급금이나 이런 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일이라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회신을 해준다, 보험사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약 환급금이 기재된 보험회사 발급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퇴직금. 이 퇴직금도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이 되고, 이 퇴직금도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다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 이 회사를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조회를 할 수가 있고 그걸 회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자료를 내면 되겠죠. 직장에서 발급한 퇴직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의 가액은 어디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배웠죠. 어디 사이트? SK. 앵크린이 뭐야? 우리 PD들은 차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됐죠. SK 엔카 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자,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왜냐면은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고차의 시세는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혼인관계를 파탄된 시점의 기준으로 해서 그때 SK 엔카 중고차 시세 자료를 내면 됩니다. 여기에 또 기재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 특이하게 권리금 관련해서 내역도 나와 있는데, 권리금은 지급한 권리금 액수, 지금 영업 양도 양수도 계약서 관련해가지고 이 서류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리금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리금이라고 생각하면은 누군가 부부가 일방이 가게를 인수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특정한 금액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권리금이라고 하고, 전문용어로 바닥권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권리금이라고 나눠져 있어요. 바닥권리금은 뭐냐면은 노른자 위에 알짜배기 땅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가게가 잘 되는 것에 대한 플러스적인 요소인 거예요. 보통 1층들은 바닥권리금이 있죠. 1층의 상점들은.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닥권리금일까? 시설권리금일까? 보통 실무에서는요, 바닥권리금 같은 거는 사실은 반영이 잘 안 돼요. 명동 상권을 생각해보자면 별걸 다 나오네, 그쵸? 한류가 막 불었어. 막 대장금이 막 해가지고 K-팝이 막 해가지고 이영애 몰라? 한류, 아씨, 대장금 괜히 얘기했다. 아니 봐봐봐, 명동의 1층 매장에 바닥권리금을 5억을 주고 들어갔어, 한류 때. 그랬는데 갑자기 사드가 터지면서 관광객들이 싹 다 죽어서 명동이 이제 다 텅텅 ቢ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엑시트를 해야 돼. 빠져나올 때 바닥권리금을 받으려고요. 아득바득 해봤자 받아요, 못 받아요? 요즘에 다 명동에 가면 무권리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5억을 준 거를 그걸 다시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게 지금 재산분할 가액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줬으나 그거를 반환받을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닥권리금 같은 건 없는 돈이라고 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권리금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요, 시설권리금 말하는 것 같아요. 시설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동종업종, 음식점이면 음식점, 기존의 시설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투자를 했고 그거를 새로운 임차인이 임차를 하면서 시설권리금을 줬다.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감정평가를 또 들어가요. 까다롭죠? 감정평가에서 얼마가 나오면은 그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변호사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적극재산 여기까지. 소극재산은 채무라고 그랬죠? 대출이나 빚 같은 채무인데 여기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 하나 볼까?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 간의 채무, 특히 친족으로부터 빌린 돈은 차용증이 명확하게 작성이 되고 차용금의 수령과 이자의 지급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항상 우리가 주장하는 게 집을 마련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2억을 줬어. 근데 이거는 준 게 아니고 대여를 한 거야. 그래서 채무로 빠져야 돼. 소득재산에 포함시켜야 돼. 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이것들이 인정이 되려면은 되게 까다롭다. 부모 자식 간에 특히 또 형제자매 간에 주고받은 거래는 일반적으로 그냥 무상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고 본인의 재산, 증여받은 본인의 재산으로 봐서 소득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무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대놓고 적혀 있어요. 채무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부 공동재산 내지 공동생활의 형성 및 유지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므로 대출금, 차용금 등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액수가 큰 경우에는 채무가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가장 큰 거는 어떤 거라고 해서 내가 항상 부동산을 살 때 보통 잔금을 주택을 담보해가지고 받잖아요. 너무 명확한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야. 그래서 딱 등기부상에 잔금 날짜랑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랑 동일한 경우가 되게 많죠. 이건 무조건 채무로 빠진다. 보통. 근데 그렇게 집을 샀지. 시간이 흘러서 5년이 돼서 이혼 소송이 막 제기되고 막 이런 시점 그 전후 갑자기 아파트에 근저당이 하나가 딱 설정이 돼가지고 소득재산에 포함시켜야 된다면서 일방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 원인을 봤을 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어.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빌린 돈의 출처 혹은 그 빌린 돈의 사용 목적이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는 게 입증이 안 됐다. 갑자기 생긴 이 2억의 채무라는 것이 나도 모르는 채무 갑자기 생긴 거야. 이거 포함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혼인 파탄 무렵 직전 또는 직후에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요.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은닉으로 판단돼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역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로치고 이제 헛짓거리 하지 말아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채무의 종류에는요.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장 일반적인 거고 혼인 파탄 시점의 채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 등기부등본과 파탄 시점 기준으로 채무 확인서 이거는 은행에 가면은요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남아있는 대출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 부채 확인서를 그날 기준으로 떼어주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대출 있잖아요. 마통 신용대출이라고 하잖아요.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채 확인서를 뗄 수 있고요. 그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보험약관 대출 보험약관 대출도 혼인 파탄 시점 기준으로 해서 잔존하고 있던 것만 채무로 인정이 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 대출금을 증액시키나 감액시키나 상관없이 혼인 파탄 시점 기준으로 한다. 참 그래서 가장 문제는 사인 간의 차용증이에요. 그 사인. 아까 친족하고는 좀 다르게 친구나 제3자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친족 간의 차용금 주장보다는 조금 더 약한 정도로 봐요. 차용증이 있고 원금 또는 이자 지급 내역이 있으면은 이거는 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산 분할 목록을 어떻게 작성하고 작성을 하기 전에 기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준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유익하셨죠. 막 목소리가 셔. 의정부 지방법원 판사님 굉장히 고맙다. 땡큐.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